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몇 사람의 이름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익숙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이 김현지고요. 두 번째 사람이 김지호고요. 세 번째 사람이 김동영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평상시에 구독하시고 잘 챙겨보셨던 분들은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상시에 신문을 꼼꼼하게 보시고 뉴스를 잘 챙겨보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김지호라고 하는 사람과 김동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색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김현지 씨가 이재명 후보의 숨은 실세다라고 여겨졌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현지를 제외한 또 다른 실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 숨어있는 여자는 한 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불렸던 김현지 씨인데요. 지금까지 김현지 씨와 관련된 숱한 논란들이 있었죠.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까지 보낼 정도로 사이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가지고 숨어있던 여자였던 김현지 씨는 결국에 드러나게 되었고 김현지 씨가 택한 방법은 예상이 되는 것처럼 고소였습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처럼 숨은 실수를 있었으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괜히 저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바로 문제가 터져나왔죠. 예상이 되는 것처럼 김현지 또한 마찬가지로 대장동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김현지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정진상, 그 정진상이 됐건 장영철이 됐건 박영수 딸이 됐건 하나같이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특히나 정진상과 장영철의 경우에는 원 분양에서는 떨어졌다가 화천대유가 실시했던 미계약분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으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는 건 로또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힘든 일이었는데 하필이면은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저렇게 로또를 계속해가지고 맞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지 씨와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실세 중에 실세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들,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이 김지호 씨인데요. 김지호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지호 씨가 이재명 캠프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김지호 씨가 대표로 있던 곳이 SNS 인사이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홈페이지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블로그 또한 마찬가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지호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김현지 씨는 숨은 실세라고 불리는 것처럼 대부분의 직원들이 만나본 적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 김지호 씨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숨은 실세가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 시청 내부에서는 대놓고 그냥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볼까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당시에 성남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는 비서관까지 했었던 김지호 씨, 그 김지호 씨의 회사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일감을 도맡아가지고 했다면은 이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SNS 인사이트의 기업 연영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에 이 기업이 성남시의 일감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거죠.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 재단의 수의계약 공개 내역서를 보니까 분명히 지금 김지호 씨가 대표로 있었던 SNS 인사이트와 계약을 맺었고 그 금액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왜 아직까지 저런 내용이 공론화가 안 됐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빅데이터 공모전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김지호 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먹는 방식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잘 따랐던 사람들한테는 저런 식으로 뒤로 잘 챙겨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창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도 어떻습니까? 성남시로부터 표창을 수차례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성남시를 운영했던 모습인 겁니다.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수상을 해줘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 이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성남시를 운영했던 방식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남시장일 때도 자신의 측근들이 저런 식으로 성남시를 해먹었었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성남시를 해먹는 것이 아니라 온 대한민국 전역을 갖다가 해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사람이 김동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니까 중원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SNS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강사가 김지호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런 거를 홍보하는지를 봤더니만 성남시에서 SNS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동영 씨죠. 뭐 그냥 단순히 홍보를 했던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시민소통을 총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남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시민소통을 총괄했다라고 하는 김동영 씨, 저 김동영 씨 또한 마찬가지로 김지호 씨처럼 성남시를 해먹었을까요? 자, 보니까 김동영 씨도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M2M 인사이트의 대표이사라고 나와 있는데 예상이 됐던 것처럼 여기도 성남시를 해먹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여기에 수의계약 공개 내역서를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M2M 인사이트의 김동영 씨가 등장하고 있죠. 그 금액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이냐? 다른 데가 아니라 성남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죠. 사실 그런데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남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먹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자기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악플을 남기는 것, 그게 저 사람들의 특징이죠.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씨다 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이런 식의 글을 남기는 것, 그게 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설령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김혜경 씨뿐만이 아니라 김현지 씨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하는 논란이 김현지 씨한테도 있었습니다. 김현지 씨가 됐건 김혜경 씨가 됐건 하나같이 저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김지호 씨도 비슷한 논란이 있을까요? 자, 다음 같은 트위터를 좀 보시죠. 아이디가 지금 바른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조금 기괴한 그런 지금 그림을 올려놓고 저거를 지금 뭐에 빗대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렇게 지금 빗대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청와대, 장관실, 현직에 계신 분들은 밥줄을 걱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2018년도에 했습니다. 뭔가 좀 밥줄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직장을 잘릴 수도 있다,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해지는 거겠죠? 바른소리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좀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01로 끝난대요. 희한하게도 그런데 김지우 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핸드폰 번호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01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계정, 이거는 이제 김지우 씨가 공개적으로 자기다 라고 트위터로 썼던 계정인데 그 계정은 지금 메일 주소가 LI로 시작하고 네이버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필이면 바른소리의 메일 계정 또한 마찬가지로 LI로 시작하고 네이버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정말 이재명 후보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끼리끼리 모인다, 딱 지금 그 얘기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폭 출신이라고 하는 이준석이가 됐건 김현지가 됐건 김동영이가 됐건 김지호가 됐건 하나같이 비슷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성남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성남시를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그렇게 해먹었던 겁니다. 이재명 아마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여자 문제 아닙니까? 사생활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자 문제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죠. 오늘부터 저는 이준석이가 됐건 김현지가 됐건 김지호가 됐건 김동영이 됐건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데 묶어가지고 이재명의 여자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재명은 여자 한 명이랑 사생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재명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같이 사생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여자가 아니라 이재명의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성남시를, 어떤 식으로 성남 주민들을 등쳐먹었던 것인지 제가 한번 톡톡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